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혜자입니다. 삼성전자에만 미쳐 있고 집착하는 천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좋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집착을 내려놓아라. 집착을 내려놓고 시야를 좀 넓히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삼성전자도 좋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을 거야.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기 투자 스타일 맞는 종목을 잘 발굴해가지고 장기 투자해서요. 뭐 단기 투자,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단기 투자에 이렇게 참 익숙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도 하고 잘 찾아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모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뭐 ETF도 있고 뭐 미국 관련된 주식도 있고. 근데 요즘 뭐 미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평가 손실을 많이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통 뭐 기본은 반토막이야. 반토막 이하로 뭐 60%, 70%.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거 좋아해. 뭐 TQQQ 같은 거 3배짜리. 응? 그 레버리지를 좋아하더라고.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 ETF 투자해가지고 벌써 뭐 80% 빠졌니? 뭐 그런 걸 하는데 참 말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복구되려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6, 70% 빠지면은 빨라야 1년 일 테고 한 2, 3년 정도는 좀 존버해야 할 겁니다. 복구하려면은 쉽게는 복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봤을 때 뭐 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악재들 뭐 전쟁 뭐 상당히 안 좋아요.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년 재밌는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의류하고 화장품 산업 쪽에 2023년 전망적인 전망은 밝지만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외 그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중국의 경기 재개에 따라서 그 몇몇 개별주들은 수혜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수혜. 뭘까? 그러면 해당 기업들은 실적 개선과 함께 긍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보니까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의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LG생건은 올해 매출이 한 7조 3,220억 원입니다. 7조 3,220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한 7,463억, 7,436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수치가 8%, 영업이익은 한 22% 증가할 거로 봅니다. 지금 LG생건 주가 많이 빠졌죠. 아모레퍼시픽도 올해 매출이 4조 192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063억 원으로 예상했고 내년에는 한 10% 매출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7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 중국의 급격한 코로나 그 봉쇄 완화입니다. 지난 26일 중국 방역당국은 내년 1월 8일 코로나에 적용됐던 최고 강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 그리고 입국 후 유전자 증폭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한대요. 야, 이제 중국 여행 가도 되는가요? 이제 폐지를 한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완전한 국가가 이동 재개를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워낙 더 이상 안 되는가 봐요. 통제하다 보니 이제 그 인민들의 그 반란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막 집회하고 하다 보니까 막 시위하다 보니까 백지 시위라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인지 하여튼 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방한 중국의 회복 흐름은 기존 예상 시점이었던 23년 하반기 대비했을 때 내년 1분기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향해 그 소비 개선의 수혜를 누리면서도 그간의 구조조정 효과로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증권가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볼 때는 지금 보니까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래요. 2019년 608개였던 이니스프리 점포가 올해 7, 80개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21년에는 해외 사업의 그 감가상각비가 30%, 22년에는 38% 이상 줄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된다고 하는데 신한투자에서 그래요. 인센티브 관련의 그 충당금이나
영업 관련 조직 정비 비용 등 21년 연말 발생했던 대규모 비용이 올해 4분기의 절반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매출은 3분기보다도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높은 이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 탓에 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밸류에이션은 부담 요인이라고 하죠. 삼성증권에 따르니까 28일 기준 아모레퍼시픽이 주가 순이익 비율이 50.43이에요. 50.43. 장난 아닙니다. PER이. LG생거는 15.17 대비 한 3배 이상 높아요. 의료산업에서는 그 MLB하고 디스커버리 등 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FNF가 최선호주로 좀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년에 중국 경기 재개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중장기 전망은 좀 유효하다는 설명인데 중장기적으로 중국 매장 그 출점에 따른 물리적인 매출 증가 구간이라는 투자 포인트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23년에 의류 산업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FNF의 그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한 26% 정도 상승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의류 브랜드 회사의 그 평균 15%보다 높은 수치인데 밸류에이션 역시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증권에서는 28일 FNF의 그 PR이 24.28로 2003년 이후 평균 PR 29.4보다 낮다고 하죠. 다만 22년 4분기 이익 전망은 최근 한 달에서 소폭 둔화돼가지고 단기 주가 흐름은 부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 FNF 연매출의 40%가 4분기에 집중돼 있는데 11월 온도가 예전보다 높게 측정돼서 아웃도어 의류 매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중국 베이징이나 광저우 등 현지 주요 도시에서 국소적인 영업 제한이 이어진 것도 실적 개선 여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등 의류 그 주문자 상표 부착 OEM이죠. OEM 기업들은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의 그 재고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세실업의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2조 2,350억, 영업이익은 1,89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매출액 1%, 영업이익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영업무역도 같은 기간 3조 매출이 7,513억에서 한 3조 7,791억 원으로 소폭 늘겠지만은 영업이익은 7,832억에서 6,940억으로 줄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하반기 전방 수요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제 성수기인 3분기부터는 이 바이어들의 신규 주문이 보수적으로 선회했고 이는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이에요. 그 한세실업의 주요 바이어는 전통적으로 뭐 갭이나 타겟 등이었는데 올해는 뭐 카라트, 핑크, 뭐 빅토리아 시크릿, 에어로포스텔 등 그 브랜드가 이 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것에 대한 기저부담하고 바이어들의 재고 과잉 시즌이 겹치면서 당분간은 업황은 혹한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만 하반기부터는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쪽 관련된 그 의류업체들, 이 소비재 이쪽,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한번 공부하고 특히 화장품하고 의류 섹터를 아마 꼼꼼히 보세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뭐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여러분. 막 공부하고 알아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뭐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하면 그땐 늦어야 한 발, 항상 한 발 늦다고 미리미리 딱 보고 그 기업 섹터나 그 흐름을 이제 막 체크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뒤처지지 않지. 벌써 다 올라가가지고 고점 찍힐 때 그때 가가지고 다 물리잖아. 많이 물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중국이 이렇게 사실상 국경을 전면 개방하려고 하니까 또 유럽 명품 기업들이 또 주가가 들썩여요. 유럽 쪽도 난리잖아요. 이 프리미엄 패션 시장의 큰 손이 누굽니까? 큰 손. 하여튼 그 중국 소비자들의 귀환하면서 매출 증가할 거라는 그런 기대인데 큰 손 하면은 뭐 헤르메스 같은 게 있겠죠. 에르메스라고 하나? 헤르메스라고 하나? 하여튼 뭐 발음은 제가 좀 잘 모르는데 에르메스라고 하나요? 하여튼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그 프랑스 증시에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이름도 키네요. 그냥 루이비통 할게요. 루이비통이 전거래 대비 한 2.38% 올랐고 구찌의 모기업이 누구냐 케링과 이 초고가 가방으로 유명한 그 에르메스 주가가
뭐 한 1.39, 한 2% 정도 올랐어요. 내가 봐도 뭐 에르메스 가방은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비싼 이유는 뭐 브랜드 값이겠지. 이탈리아 증시에서도 그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죠. 몽클레르가 3% 정도 올랐고, 고급 패션 브랜드인 토즈, 그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한 1.8, 1.3% 오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덕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외국계 유명한 브랜드도 이제 의류 브랜드도 이제 오를 거다. 이제 다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유명하잖아요. 또 화장품 하면 또 우리나라야. 중국 여성들 물어보니까 뭐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아까 LG 생활건강권, 훈가 하여튼 그런 화장품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화장품 섹터, 의류 섹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여기 하고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